예, 자신이 다니던 중학교 교실에 부탄가스를 폭발시켰다 붙잡힌 중학생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이 2달여 전에도 방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추가 범행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한편 파킨슨병을 앓는 아내를 27년 동안 수발하다가 지쳐서 둔기로 살해한 70대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최창호 심리학 박사와 함께 관련된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백남 이 학생 어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예. 15살 중학생인데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으면 구속이 잘 안 되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네. 예. 이 사실 15세밖에 안 된 예. 소년범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어지간한 범죄를 하더라도 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영장이 발부됐는데 예. 지금 전개 가정이 영장 발부 사유가 충분하다고 지금 저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15세밖에 안 되지만 최초에 있는 서울 양천 소재의 W중학교에서 교사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누군가 찌르고 싶다. 뭐 대량으로 어떤 사고를 일으키고 싶다는 의견을 계속 표출을 했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교사들이 어떤 위험을 감지를 하고 부모에게 병원에 치료를 시키라고 부모는 믿지 않았죠. 하지만 결국은 서초동에 있는 S중학교로 다시 전학을 갔습니다. 예.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행태가 이루어졌냐면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다가 나중에는 휘발유를 가지고 분사기를 구입을 해서 하얀 방사기를 만들어서 그 학교 화장실, 학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이 하얀 방사기를 쏘려다가 교사가 발견하고 그냥 급박하게 제지를 한 사안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떤 다량의 큰 사고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해서 대안학교로 전학을 가라 했는데 결국은 이 학생이 그 학교의 CCTV라든가 감시가 삼엄하니까 원래 있던 양천의 모 중학교, 그 W 중학교에 가서 결국은 이런 폭발물을 터뜨렸단 말이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검찰과 법원과 경찰에서는 이 사안을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제2, 제3의 큰 피해 또 큰 범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강제적으로 구속을 해서 치료 보호 감호 조치를 하자. 그래야 사회 안전 상황에서 굉장히 조치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큰 게 재범의 우려 가능성이 위험성이나 가벌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영장을 발부한 것이죠.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뭐 부탄가스를 폭발한 게 아니라 쭉 이상 징후를 보여왔거든요. 이 중학생은 어떤 심리 상태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이제 구속되는 건 안타까운 거고 더군다나 이제 구속해서 치료 감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구속시켜갖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그렇죠. 일단 뭐 적응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면서 거기서 치료를 하고 상담을 해서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다른 학교로 보내버렸더니 그 학교에서는 당연히 초등학교도 같이 어울리지 않았고 새로 갑자기 온 학생에게 호의를 베풀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더군다나 서초동이라고 하는 그 학군 자체에도 굉장히 경쟁적인데 그러니까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외톨이가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분노도 있을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나도 좀 잘난 놈인데 여기 오니까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대우도 못 받고 거기에 따른 이제 자기애성 성격 장애. 그건 뭐냐면 나르시시즘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초조하고 불안해요. 그럼 관심을 갖고 싶어 하죠. 관심을 갖는 방법이 나를 좀 돌봐주세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였거든요. 가만히 보면 뭔 일을 저지르고도 그리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부탄가스를 터뜨리고도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언론과 메신저를 주고받으면서 인터뷰를 하고 나의 존재감, 그래 잘못된 존재감이지만 나를 좀 인정해 달라. 관심을 이 원인은 뭐 어디 분석에 의하면 해리성 성격 장애인이 뭐 정체감 장애인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엄청난 사춘기의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주변 사람 특히 가족의 무관심 저는 거기에서 부모님의 책임도 좀 일말의 책임은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춘기 무렵의 청소년기에 뭐 자주 슬퍼하고 갑자기 화를 내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사실은 이 호르몬의 어떤 다 분비되잖아요. 청소년기에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성호르몬 같은 왕성해지면서 이게 어디로 갈 줄 모르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예전에 배울 때 승화시켜서 표현하라. 예를 들어 그 에너지를 뭐 체육을 통하든 취미 활동을 통하든 분출구, 그리고 분출구가 있어야 되고
또 그때 되면 이제 그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감 혼란의 시기 예. 또는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 지불유예의 시기가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도 이런 걸 겪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봐서 뭐 대학을 지나간 예, 케이스라서 예. 이 아픔을 정말 좀 공감도 하고 예. 할 때 이때 이제 이렇게 사회적 분노로 가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것을 에너지를 내면으로 승화시켜서 예. 자기가 하고 싶은 학문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꿈꾸는 방향에 에너지를 투입하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이 경우는 그런 아까 뭐 이수정 교수도 뭐 인터뷰가 나오지만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지지나 대안의 부재.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과 부모의 책임도 일말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학생의 책임이 전적으로 알겠습니다. 많지만 예.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좀 조금 따스한 관심을 더 줬어야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선생님 실제 이 학생은 정신과 치료,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받은 걸로 지금 그렇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예. 3주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예, 예. 그 사실상 주변인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약물에 의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족을 포함한 그 주변인의 도움이 왜 필요하냐면 예. 약물의 작용이라는 건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약을 꾸준히 계속 복용을 하냐 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변사 사건 현장에도 가보면 예. 우울증 치료 중에 투신을 한다라든가 뭐 몸을 매단다라든가 이런 형태의 그 증세가 나오는 이유는 예.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어떤 정신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예. 또 방금 이 학생처럼 어떤 극심한 소외감을 느끼면서 대외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심리가 발동이 되면서 결국 사고를 일으키는 예.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 꼭 그 어떤 정신신경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에 근거한 그런 진정이 될 것이다라고만 예. 생각을 하지 말고 예. 제3자나 가족이 주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줘야만이 예. 완전한 그런 치료가 병행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요. 그 박사님. 네,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뭐 얘기할 때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우울증 같은 걸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일단은 뇌의 질환이라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뇌의 질환인데 저는 심리학자면서도 항우울제 같은 것들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플러스 심리 상담이 같이 가줘야 되는데 예. 약물 치료는 싸요. 왜냐면 의료보험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건 비싸요. 의료보험도 안 되고 단가가 비싸고 회기가 뭐 10번, 20번씩 가면 150만 원, 200만 원씩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이군의 경우에는 뭐 집안이 뭐 좀 뭐 형편이 그럴 수는 남들보다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부담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가 되면서 그 지지적인 거, 인지 치료, 생각을 바꿔주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했었죠. 예. 이 사건이 지금 저는 99년 4월 달에 미국의 콜로라도에서 발생한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게 이제 그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보드라는 17세 된 학생이 일으킨 사건인데 내용이 뭐냐면 평소에 그 본인들의 어떤 소외감을 둘이 이제 얘기하다가 우리가 이거 세상에 이거 우리가 드러내놓고 이런 걸 고쳐보자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뭘 했냐면 교실에 폭발물을 설치를 했는데 다행히 이 폭발물은 불발이 됐어요. 만약에 이 폭발물이 폭발이 됐으면 수백 명이 사상자가 날 뻔했다고 해요. 학교가 무너지면서 그 정도 그 다량의 폭발물을 장치를 했는데 문제는 이 두 학생이 결국 그게 안 되니까 총을 난사해가지고 12명의 학생이 사망, 1명의 교사가 사망, 23명이 중상을 당하는 큰 사건이었는데 9.11 테러 이전에 가장 큰 미국에서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인 사건이죠. 그런데 결국 이 학생들이 자살을 했어요. 둘이 다. 그런데 나중에 이 정신적인 그런 심리라든가 또 사고 원인이 뭔가 분석을 해봤더니 바로 극심한 소외감, 왕따를 당했던 그런 그 경험을 토로한 일기장이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굉장히 잔인한 둠이라는 그 당시 전투 게임에 몰입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모건 학생도 이런 맥락으로 본다고 하면 체포가 성파 공원에서 체포되면서도 뭘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1.5리터의 휘발유와 그다음에 폭죽과 그다음에 21cm의 흉기를 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가장 이번에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겁이 났던 건 뭐냐면 만약에 이 학생이 조금 더 예측
예측 불상의 어떤 장소, 예, 그러니까 예. 가스 저장소라든가 예. 주유소라든가 예, 예. 아니면은 이런 장소에서 만약에 폭발물을 터뜨렸다가 하면 어떻게 됐을까? 아유. 이런 위험성 때문에 이번에 예, 학생이 영장에 예. 발부되기도 했지만 예. 이런 측면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 깜짝 놀란 게 사실 이 불을 붙이는 장면 또 학생들이 대피하는 장면을 직접 찍어가지고 올리잖아요. 그 공유 사이트에. 그리고 조승희처럼 기록을 남기고 싶다. 조승희도 사실은 안타까운 청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참 이런 걸 네. 보면 어떻게 이걸 그 과정을 본인이 지금 15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주워 담아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그 자체가 이제 기록을 남기고 싶다. 네. 조성희처럼 하고 싶다. 이제 예, 모방 예. 범죄적인 측면도 예.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자기애적. 누군가 관심을 갖고 자기를 영웅시해 주길 바라는. 예. 그러나 그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런 인지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건 바이오적인 생물학적인 치료도 중요하고 사이코 심리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소시오적인 사회적인 그 안전망의 확보, 지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아. 그리고 대안이 있다는 걸 자꾸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예. 이게 뭐 좋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코스로다 가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만 가야만 사회에서 살아남는다.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의 사회적인 그 전환도 해줘야 돼요. 예, 예. 학교 안 다니고도 사실 사회적으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무슨 뭐 그 빌 게이츠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뭐 바둑을 잘 두는 이창호든 이런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인디아나 존스를 만든 그 영화 감독도 스티븐 스필버그. 스필버그도 그렇고 다 대학교 중퇴하고 부적응자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 학교만 꾸준히 다녀서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자꾸 좀 해줘야 되고 그건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부모가 이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를 왜 정신병원에 보내? 이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낙인 이런 분위기도 좀 바꿔줘야죠. 예. 마음이 뭐 부러지면 정형외과고 배 아프면 내과 가야 되듯이 마음이 아프면 신경정신과나 상담소 가서 상담받는 게 좋은데 낙인이 찍힌다는 이 잘못된 그러게요. 편견. 예. 그런 걸 해서 오히려 치료를 해주는 게 낫죠. 물론 이제 그건 뭐 취업하는데 취업 안 하면 어때요? 장사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기술해갖고 기술자 되면 되는 거지. 예, 예. 그런 분위기가 맞습니다. 강박적으로 되는 거죠. 예, 예. 조승희도 사실은 그런 강박적인 거, 내가 여기서 탈락할 수 있다는 두려움, 그런 것들이 그런 사고로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예. 네.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이기도 한데 또 외국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생방송 중에 연기자를 그렇습니다. 총으로 싼 사건이 있었죠. 그 기자와 인터뷰 그다음에 그 카메라 기자를 쏴서 결국 그 카메라 기자와 인터뷰한 기자가 사망을 한 예. 사건인데 예. 결국 이번 사건도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극심한 소외감이나 왕따 당하는 심리 이런 게 우울증이라든가 어떤 그런 정신질환으로 겹쳐지면서 내가 세상에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소망을 갖는단 말이죠. 예, 그런데 예. 결국 이게 최창호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좋은 쪽으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사고를 저지르고 나를 나타내고 싶은 소위 말하면 소영웅 심리주의가 발현된다는 것이죠. 이런 게 결국은 이러한 사고를 내고 기자하고 도망 다니면서 메신저를 주고받고 예, 예. 또 SNS상에 올려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굴절된 소영웅 심리주의에서 나온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걸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냐 하는 분석이라는 것이죠. 지금 구속된 상황에서 이 보감의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정신과 치료를. 이제 예. 이렇게 됩니다. 예. 정신 송치를 받으면 예. 정신 감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 관련 질환이 확인이 되면은 예. 소년 보호 치료 감호소가 이제 예. 있습니다. 아, 예. 여기에 의뢰를 해서 이 징역이나 어떤 그 금고형의 징역 그런 예, 것보다는 예, 예. 치료 보호 감호소에서 치료 조치를 받으면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치료되는 환경과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제대로 좀 치료가 될까요? 만약에 이제 이 구속 사원 재판을 받게 되는데 사회에 다시 나와서요 학교 생활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이제 저 꼭 학교로 들어가는 예. 법은 지금 예, 학교에서 물론이죠. 뭐 무책임한 예.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중학교에서는 뭐 문제가 되니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퇴학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쪽으로 옮겼어요. 저쪽에서도 또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냥 대안학교로 대안학교로. 가라. 대안학교로 자꾸 자기를 버리는 듯한 느낌을 주니까 그렇게 된 건데 치료 환경은 굉장히 뭐 그래도 노력은 한다도 열악하죠. 아. 아무래도 밖에 병원보다는. 그러나
밖에 같은 경우에는 또 사고의 위험이 백 팀장 말씀하신 대로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구속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데 만약에 해리성 성격 장애다, 정체감 장애다 하면 만성적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치료해야 되고요. 그러나 적응 장애나 스트레스성 질환이다, 아니면 우울증적인 측면이다 그러면 요건 좀 치료가 좀 쉽고요. 그러나 이제 자기애성 성격 장애, 성격의 인격의 문제라고 하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상담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짧은 기간의 구속 기간의 단기간의 효과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 출소된 이후에도 관심을 가져주고 어떤 사법당국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죠. 맞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이 파킨스병을 앓는 아내를요 27년 동안 수발하다 지쳐서 둔기로 살해한 70대 남편이죠.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자,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2014년 작년 9월 9일 날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27년간 부인이 70세 된 부인이죠. 부인이 27년 동안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수발을 남편 73세 된 남편이 계속 하시다가 결국은 더 이상 본인도 우울증이라든가 질환이 오니까 더 이상 내가 아내를 보살필 수가 없다는 그런 절망감에 결국 부인을 살해를 했는데, 본인도 그 자살을 하기 위해서 미수에 그쳤죠. 근데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유가 뭐냐면 본인의 질환도 있고 그동안에 부인에 대한 간호를 하다가 더 이상 그 간호할 그런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인을 이해하는 마음, 꼭 살해 의도가 부인을 이해하고 자기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이 사회의 어떤 안정굴막에서 벗어나 버린 소외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했기 때문에 수감 생활을 하더라도 평생 어떤 그 정신질환이라든가 또 치유, 신체적인 치유를 하기 위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그 석방 상태에서 집에서 치료하면서 평생 회한이나 어떤 후회로 살 것도 있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집행유예로 석방을 하신 것이죠. 네, 27년이나 병수발을 들었는데 결국에는 살인까지 이르게 됐거든요. 파킨슨병이라는 병이 뭐 무하마드 알리가 앓은 걸로 유명한 병인데, 그렇죠. 도대체 무하마드 알리, 유한바흐로 2세 등소평 같은 경우도 이걸 알았는데, 이건 이제 심리적인 것보다는 치매는 약간 인지 기능의 장애예요. 그러니까 이제 치매 자체가 정신을 잃는다는 뜻이지만, 이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뇌의 진환, 특히 이제 뇌 흑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아까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아까 심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정서나 무드에. 근데 이제 거기에서 도파민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제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뭐 손떨림이라든가 아니면 뭐 운동에 느려진 거라든가 아니면 본인도 통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운동적인 장애에서부터 판단력까지 이제 나중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병인데, 김병에 효자 없고 요즘에는 이제 부부간에 20년, 30년 그러다가 사실은 이렇게 막 돌봐주다가 아내나 남편이 돌아가시면 거기에서 공허감과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1년 내에 돌아가실 확률도 굉장히 높고, 근데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본인이 이제 치매가 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에 이거는 도저히 내가 절망감, 여러 가지 우울감 이런 것들이 동반되다 보니까 이런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데, 정말 그 심정적으로는 동정의 여지가 많은 거고, 이럴 때일수록 결국은 개인이 돌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료 보장이든 국가에서의 지원이든, 물론 지금도 치매 환자를 위해서 굉장히 중증 치매 환자들은 국가에서 재정적으로도 한 월 12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파킨슨병 같은 경우도 특히 가정적으로 어렵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는 의무적으로 요양소라든가 아니면 치료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돌봐줄 수밖에 없는 게, 개인이 돌보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그렇죠. 뭐 효자 효부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왜냐하면 매뉴얼에 따라서 오히려 돌봐줘야 될 시스템이지 표를 가지고 돌봐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녀들은 사실 뭐 했는지 본인 또 알츠하이머까지 앓고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던데, 그 자녀들은 사실상 독립을 하게 되면 부모를 돌본다는 게 요즘 쉽지가 않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파킨슨병이요. 사실 그 뇌 신경세포를 줄어들게 해가지고 만성 퇴행성 질환이고 완치가 안 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85% 이상 그
어떤 그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통계를 제가 하나 보니까 2010년도에 6만 2천 명 정도 되는 파킨슨 병이 작년에 8만 6천 명인데 올해 벌써 10만 명이 넘어섰어요. 이게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그 정확한 예, 통계 수치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완치가 안 되는 병이기 때문에 꾸준한 그런 어떤 그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예, 예. 사실 자식들이 경제적인 어떤 풍족함이 있다고 하면 부모를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와주면서 또 국가의 재정 지원도 있고 하니까 한데 그렇지 못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서 치료를 하더라도 예. 어떤 방금 말씀하셨지만 요양소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예, 예. 그럼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먹지만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호스피스라든가 이런 제도가 뒷받침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부부로서 27년간 내가 돌보다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 하는 심리적인 허무감을 느끼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병이죠. 예, 네. 예, 예.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좀 짚어봐야 될까요? 뭐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뭐 여러 OECD 국가를 다 비교 분석하고 재정 형태나 나라의 세수 그런 걸 다 따져봐도 실제적으로 일부에서는 우리가 복지 과잉이다 하는데 하위권이거든요. 복지적인 측면, 노인복지, 뭐 아동복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단 재정적으로 지원도 더 많이 해주지만 전문가를 양성을 많이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그냥 호스피스가 아니라 중증 치매 환자 전문가들 예, 예. 그리고 뭐 파킨슨병 전문가들을 해서 급여 체계도 좀 더 과감하게 올려줘야 되고 왜냐하면 일반 병간 하는 거하고는 뭐 시체 말로 게임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전문가 양산 그리고 시설 확대 예. 그리고 기존 시설을 자꾸 확대하기보단 지금 망한 병원들 굉장히 많아요. 시골 가보면 예, 예, 예. 뭐 큰 병원들이 서 있는데 그런 걸 좀 리뉴얼해서 활용을 잘 활용할 수 예, 있도록 예. 해주는 그러니까 돈만 막 쏟아붓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그 방향만 틀고 전문적으로 해주고 네. 거기에 들어가는 입소하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하기보다는 물론 자식들이 돈이 많을 경우에는 요즘에 무슨 양육비 주라 했는데 안 주면 강제로 집행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하듯이 부모를 버린 사람들에게 재산을 뭐 추징을 하든 세금을 추징을 하든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좀 억지로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전문가들을 양산하고 처우를 정말 좋게 해줘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도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최창호 심리학 박사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